평범하고 고요하던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은결은 모처럼의 여유를 즐기며 소파에 기대어 앉아 있었죠. 퇴근 후에 이 짧은 정적이 은결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죠. 그런데 그 평화를 깬 건 요란하게 울려대는 휴대폰 진동이었어요. 화면에는 시어머니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죠. 평소 용건이 없으면 먼저 전화를 하는 법이 없는 분이라. 은결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끼며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네, 어머니. 은결의 목소리에 시어머니 정임의 떨리는 목소리가 겹쳐졌어요. 그런데 그 떨림은 걱정보다는 당혹감과 다급함에 가까운 묘한 느낌이었죠. 나다.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그러는데 유진이가 사고가 났다. 네, 사고라니요? 아가씨가 어디 다친 거예요? 큰 사고인가요? 깜짝 놀란 은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물었어요. 시누이 유진은 평소에도 운전 험하게 하기로 유명했기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정임에 이어지는 대답은 의외였어요. 아니, 차 좀 살짝 긁혔다는데 지금 집으로 오고 있단다. 다친 데는 없대. 집으로요? 아니, 사고가 났으면 병원부터 가보거나 보험 처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난 사고인데요? 괜찮다니까 그러네. 그냥 살짝 긁힌 거래서 유진이도 그냥 온다는구나. 그냥 너한테 알고 있으라고 전화한 거다. 정임의 목소리는 은결을 안심시키려는 듯 했지만 끝에 남은 불안한 기운까지는 숨기지 못했어요. 은결은 찜찜한 기분으로 전화를 끊었죠. 차를 긁은 것뿐이라는데 왜 목소리가 그렇게 사시나무 떨듯 떨렸던 걸까요? 그로부터 10분이나 지났어요. 이번엔 남편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받자마자 도윤은 숨을 헐떡이며 은결을 몰아세웠죠. 여보, 지금 유진이한테 연락 받았어? 아니면 엄마한테라도? 응, 방금 어머니랑 통화했어. 아가씨 차 사고 났다며. 근데 심한 건 아니라면서 왜 이렇게 목소리가 급해? 도윤의 목소리는 잔뜩 긴장되어 있었고 은결의 질문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도윤은 뭔가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말을 돌렸죠. 아니, 아니야. 나도 그냥 엄마한테 들어서 놀라서 그래. 심하지 않다지? 아가씨 지금 집으로 가고 있는 거 맞지? 어머니 말씀으로는 그렇다던데. 그래도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혹시 모르잖아. 아니야, 괜찮대. 집에 간다니까 됐어. 여보, 괜찮다니까 신경 쓰지 마. 나 지금 가게 손님 몰려서 바쁘거든. 이따 집에 가서 얘기해. 도윤은 은결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심하지 않다는 사고 소식에 시어머니는 울먹이고 바쁘다는 남편은 사색이 되어 전화를 걸어오다니요. 이건 분명히 뭔가가 있는 상황이었죠. 30분쯤 지났을 때 도윤이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1시간은 이른 귀가였죠. 얼굴은 땀범벅이었고 눈동자는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여보, 지금 당장 준비해. 엄마네 가봐야겠어. 왜 그래?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급하게 와? 사고가 심각한 거야? 도윤은 대답 대신 거실을 서성거렸어요. 그때 도윤의 폰이 다시 울렸고 은결이 대신 받으려 하자 도윤이 잽싸게 폰을 낚아챘죠. 엄마, 나야. 응, 지금 집이야. 은결이랑 같이 있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구급차가 왔다고? 중환자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살짝 긁힌 사고라던 유진이 중환자실이라니요. 은결이 놀라서 도윤의 팔을 붙잡았지만 도윤은 조용히 하라는 듯 손을 내저으며 전화에만 집중했어요. 알았어, 엄마. 진정해. 우리가 지금 바로 갈게. 유진이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전해줘.
전화를 끄는 도윤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은결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은결은 차갑게 식은 가슴을 누르며 물었죠. 대체 무슨 일이야? 아가씨가 중환자실에 있다는 거야? 아니면 누구를 친 거야? 유진이가 사람을 쳤어. 그 사람이 지금 의식불명이라 중환자실에 있대. 뭐, 그럼 아가씨는? 아가씨는 병원에 있는 거야? 아니, 지금 엄마 집에 있어. 왜 사고 낸 사람이 집에 있어? 당장 경찰서에 가야지. 사람이 의식불명이라는데 지금 제정신이야? 은결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도윤은 질겁하며 은결의 입을 막으려 들었어요. 조용히 해. 일단 엄마네 가자고. 가서 상황부터 봐야 할 거 아니야. 상황 볼 게 뭐가 있어? 음주라도 한 거야? 왜 도망치듯 집에 와 있는데? 은결의 말에 도윤은 대답을 피하며 신발을 신었어요. 은결은 그때 깨달았죠. 유진은 1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서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사실을요. 너 지금 나한테 뭘 숨기는 거야? 아가씨 또 술 마셨니? 응, 술 마셨대. 그래서 그래. 지금 경찰에 걸리면 유진이 인생 진짜 끝이야. 감옥 가야 한다고. 도윤의 목소리에는 동생을 향한 맹목적인 비호만이 가득했어요. 은결은 어안이 벙벙했죠. 그때 은결의 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 정임이었죠. 아까의 나약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아주 차갑고 단호한 어조였어요. 지금 도윤이랑 같이 오고 있지? 유진이가 큰일 났어. 가문이 망하게 생겼다고. 너만 믿는다. 일단 빨리 와라.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어요. 은결은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죠. 시댁으로 가는 15분 내내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어요. 도윤은 운전대를 꽉 쥔 채 앞만 보고 달렸죠. 시댁 앞에 도착하자 거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것이 보였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시아버지 성구는 줄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유진은 거실 한복판에 멍하니 앉아 있었죠. 멀쩡했어요.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은 채로요. 올케 언니 오셨어요? 유진이 은결을 보며 가증스럽게 눈물을 훔쳤어요. 은결은 싸늘하게 유진을 바라봤죠. 은결아, 일단 앉아봐라. 우리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있다. 성구의 말에 정임이 은결의 손을 덥석 잡으며 옆으로 끌어다 앉혔어요. 그리고는 차마 인간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을 뱉었죠. 은결아, 유진이 알지? 지금 집행유예인 거. 여기서 한 번만 더 사고 기록 남으면 우리 딸 인생 영영 끝이야. 근데 너는 전과도 없고 깨끗하잖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경찰이 유진이 얼굴을 정확히 못 봤대. 그러니까 운전한 사람이 너라고 해줘. 네가 운전하다가 사고 낸 걸로 하자고. 은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시댁 식구 전원이 입을 맞춰 며느리인 자신에게 뺑소니 음주사고의 범인이 되라고 강요하고 있었어요. 지금 저보고 아가씨 대신 감옥이라도 가라는 말씀이세요? 어머니, 제정신으로 하시는 소리예요? 은결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기가 막히다 못해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 정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한 발짝 더 다가와 은결의 어깨를 꽉 쥐었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그냥 네가 운전했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유난을 떠니? 어머니, 저는 오늘 퇴근하고 줄곧 집에만 있었어요. 회사 동료들도 다 알고 아파트 CCTV에도 제가 퇴근하는 모습이 다 찍혔을 텐데 어떻게 제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말을 해요? 이건 명백한 위증이고 범죄예요. 은결이 절규하듯 소리쳤지만 정임은 코방귀를 뀌며 목소리를 더 높였어요. 범죄는 무슨 얼어 죽을 범죄.
가족 살리는 게 범죄니? 회사에는 대충 둘러대면 되고 CCTV야 우리 아파트도 아닌데 누가 일일이 다 확인하겠어? 네가 딱 잡아떼면 그만인걸. 왜 이렇게 고집을 피워? 너 유진이 교도소 가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옆에 서 있던 남편 도윤도 거들고 나섰어요. 도윤은 비겁하게 은결의 시선을 피하면서도 은결의 팔을 끈질기게 붙잡았죠. 여보, 일단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유진이가 지금 집행유예 중인 거 알잖아. 이번에 걸리면 최소 몇 년은 살다 나와야 해. 여자인 유진이가 감옥 가면 인생 정말 끝나는 거야. 너는 전과도 없고 깨끗하니까 벌금 좀 내고 끝나지 않겠어? 우리가 그 벌금이며 합의금이며 다 책임질게. 제발 한 번만 도와주라. 그걸 말이라고 하니? 지금 사람을 쳐서 생명이 위독하다는데 죗값을 치르는 게 당연한 거지. 아가씨가 잘못했으면 아가씨가 책임을 져야지. 왜 생사람을 잡아? 은결이 도윤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던 그때였어요. 거실 구석에서 덜덜 떨며 폰을 붙잡고 있던 시누이 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비명을 질렀어요. 어떡해, 엄마. 병원에서 연락 왔는데 그 사람 지금 위중하대. 장기 손상이 심해서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수도 있대요. 유진의 말에 거실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 정적을 깬 건 피해자에 대한 걱정이 아니었죠. 소파에 앉아 줄담배를 피우던 시아버지 성구가 차갑게 입을 열었거든요. 여보세요? 거기 병원이죠? 환자 보호자인데요. 우리 쪽 보험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 좀 합시다. 대물 말고 대인 한도가 얼마나 나오나요? 아니, 내 말은 사망할 경우랑 중상해일 경우 보상금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는 겁니다. 성구는 메모지에 숫자를 적어가며 무미건조하게 통화를 이어갔어요. 은결은 그 모습을 보며 소름이 끼쳤죠.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데 이 집구석 사람들은 오로지 돈과 자기들 안위 걱정뿐이었거든요. 아니, 사망하면 한도가 더 높아진다고요? 허허, 참나. 알겠습니다. 상황 보고 다시 연락하죠. 전화를 끊은 성구는 혀를 쯧쯧하며 은결을 노려봤어요. 들었지? 상황이 이래. 경찰이 개입하기 전에 네가 운전대 잡았다고 자수해야 일이 풀린다고. 유진이는 술 냄새가 아직 안 빠져서 안 돼. 그때 유진이 갑자기 은결의 다리를 붙잡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올케 언니, 나 진짜 억울해. 나 술 많이 안 마셨어. 딱 2잔 마셨단 말이야. 그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런 거지. 내 잘못이 아니야. 언니가 나 좀 살려줘. 응? 유진의 입에서는 진동하는 술 냄새가 은결의 코끝을 찔렀어요. 2잔이라니 누가 봐도 만취 상태였죠. 은결은 차갑게 유진을 내려다보며 물었어요. 그런데 왜 입에서 술 냄새가 이렇게 진동을 해요? 아가씨, 거짓말도 적당히 하세요. 그건 친구가 옆에서 술을 마셔서 냄새가 밴 거야. 나는 정말 운전만 했다니까? 정임은 유진의 어깨를 토닥이며 은결을 향해 눈을 부라렸어요. 그래, 우리 딸이 안 마셨다는데 왜 자꾸 몰아세워? 너 정말 이럴 거니? 너 우리 집 며느리 맞긴 해? 은결은 더 이상 이곳에 있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현관으로 향했죠. 저 지금 집으로 갈게요. 더 들어줄 가치도 없네요. 안 돼. 어디 가려고. 정임이 앞을 가로막았지만 은결은 정임을 밀치고 밖으로 나갔어요. 도윤이 허겁지겁 따라 나와 은결의 차 조수석에 올라탔죠. 여보, 일단 견인소부터 가보자. 차량 상태가 어떤지 블랙박스는 무사한지 확인해야 해. 그래야 대책을 세우지. 은결은 아무 말 없이 운전대를 잡았어요.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거든요.
20분을 달려 도착한 견인소에는 앞 범퍼가 처참하게 찌그러진 유진의 외제차가 서 있었어요. 은결은 차 주위를 천천히 둘러봤죠. 도윤이 견인소 직원에게 다가가 슬쩍 물어봤어요. 저기, 이 차 블랙박스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어요. 아,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사고 차량을 수습하러 갔는데 블랙박스가 원래 위치에 없고 조수석 발판 밑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전원선도 아주 급하게 뽑힌 것처럼 단자가 휘어 있고요. 은결과 도윤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어요. 은결은 차 안을 들여다봤죠. 조수석 바닥에는 먹다 남은 소주병이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저거 봐. 블랙박스 선은 누가 뽑았을까? 그리고 저 술병은 또 뭐고? 은결의 지적에 도윤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직원이 장부를 정리하며 한마디 덧붙였죠. 경찰이 내일 아침 일찍 정밀 조사 들어온다네요.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블랙박스 메모리 복구하는 건 일도 아니라고 하던데 차주분 마음에 준비 좀 하셔야겠어요. 은결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도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제 들었니? 아가씨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음주운전의 뺑소니, 거기다 증거인멸 시도까지. 이건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고의야. 그런데 나보고 이 죄를 뒤집어 쓰라고? 너희 가족들은 정말 괴물이구나. 여보, 그래도 유진이가 무서워서 그랬겠지. 제발 한 번만. 닥쳐. 내 입에서 알았어라는 소리가 나올 일은 죽어도 없을 테니까. 나를 범죄자로 만들어서라도 동생을 구하고 싶은 네 마음 아주 잘 알았어. 다시 시댁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은결은 결심했어요.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이 파렴치한 인간들에게 절대로 당하지 않겠다고요. 아니,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해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울분을 터뜨려 주겠다고 말이죠. 은결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시댁으로 돌아오자마자 보인 풍경은 기괴하기 짝이 없었어요. 시어머니 정임은 마치 중요한 회의라도 준비한 듯 식탁 위에 물 4잔을 정갈하게 놓아두고 의자를 둥글게 배치해 놓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마치 은결을 가두기 위한 울타리처럼 느껴져 소름이 돋았죠. 어서 와서 앉아라. 우리 가족의 명운이 걸린 일이니까 진지하게 얘기 좀 해야겠어. 정임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훨씬 차분해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거절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서늘한 단호함이 서려 있었어요. 은결은 식탁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아 현관 쪽에 뻣뻣하게 서 있었죠. 저는 더 할 말 없어요. 지금 너무 피곤해서 그냥 집에 가고 싶은데요. 앉으라니까. 시어미 말이 말 같지 않니? 지금 집안에 불이 났는데 너 혼자 살겠다고 도망을 가? 정임이 식탁을 내리치며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은결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일단 저들의 속셈이 어디까지인지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마지못해 의자 끝에 걸터 앉았죠. 시아버지 성구는 안경을 고쳤으며 앞에 펼쳐진 노트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어요. 거기엔 사고 시각부터 예상 형량까지 아주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자, 일단 상황 정리부터 하자. 유진이가 지금 음주운전 사고를 냈고 피해자는 생명이 위독한 중태다. 문제는 우리 유진이가 이미 1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라는 거지. 성구는 마치 남의 일이나 업무 보고를 하듯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죄책감이나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죠. 집행유예 기간에 이런 사고를 치면 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이 확정되는 거야. 이번 건까지 합치면 최소 3년은 교도소에서 썩어야 한다는 소리지. 아버지, 그럼 우리 유진이는 정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옆에서 듣던 도윤이 사색이 되어 물었어요.
성구는 차갑게 혀를 차며 대답했죠. 교도소 가는 거지. 뭐가 있겠어? 범법자 딸 둔 집안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사는 거야. 유진이 인생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 전체가 풍비박산 나는 거라고. 유진은 그 소리에 기다렸다는 듯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아빠, 나 무서워. 나 교도소 절대 못 가. 우리 애들은 어떻게? 엄마 없는 애들 만들 순 없잖아. 올케 언니, 나 좀 제발 살려줘요. 가증스러운 유진의 눈물을 보며 은결은 헛웃음이 나왔어요. 그때 정임이 은결의 손을 덥석 잡으며 얼굴을 들이밀었죠. 은결아, 솔직하게 말해보자. 지금 이 집구석에서 제일 덜 잃는 사람이 누구겠니? 유진이는 애들 엄마의 실형 확정이고 도윤이는 가게 운영하는 놈인데 정과 생기면 사업 다 접어야 해. 근데 너는 다르잖니. 제가 뭐가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어머니? 너는 초범이잖아. 초범은 이런 사고 내도 성의만 보이면 집행유예로 끝난단다. 회사도 계속 다닐 수 있고 실질적으로 네 인생의 타격이 제일 적어. 안 그러니? 성구가 노트를 가리키며 덧붙였어요. 그래. 이건 우리가 너한테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하자는 거야. 가족이라면 서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지. 너는 깨끗하니까 네가 짐을 좀 나눠지라는 소리다. 은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사람을 쳐서 사경을 헤매게 만든 범죄를 역할 분담이라는 단어로 포장하다니요. 이건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었죠. 지금 저보고 아가씨 대신 정가자가 되라는 말씀을 참 쉽게도 하시네요. 어머니, 저는 못합니다. 절대로요. 왜 안 된다는 거야? 집행유예가 무슨 대수라고. 유진이가 받는 거랑 네가 받는 거랑 형량은 똑같은데 유진이는 감옥을 가야 하고 너는 안 가도 되잖아. 그게 그렇게 계산이 안 돼? 정임은 오히려 은결이 멍청하다는 듯 윽박질렀어요. 은결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 하자 이번엔 도윤이 은결의 팔을 꽉 붙잡아 앉혔죠. 여보, 제발. 유진이 한 번만 생각해주면 안 될까? 애들이 엄마 기다리다가 지쳐 잠드는 꼴 보고 싶어? 너는 초범이라 정말 별일 없을 거야. 내가 평생 너한테 보답할게. 너까지 정말 왜 이래? 네 동생이 사람을 쳤어. 술 마시고 사람을 죽이려 했다고. 그런데 그걸 나한테 뒤집어 쓰라고?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 유진이 감옥 보내고 나면 우리 집안은 누가 일으켜 세워? 여보, 제발 이번 한 번만 가족을 위해 희생해줘. 도윤의 비겁한 눈동자를 보며 은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유진은 아예 바닥에 엎드려 은결의 발목을 잡고 늘어졌죠. 언니, 나 정말 죽어버릴 거야. 언니가 안 도와주면 나 여기서 혀 깨물고 죽을 거라고. 언니는 정과 생겨도 인생 안 망가지잖아. 제발 나 좀 살려줘. 인생이 안 망가진다고요? 정가자가 되는 게 인생 안 망가지는 거예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런 무덤까지 같이 가자고 해요. 은결의 고함에 정임이 팔짱을 끼며 냉정하게 쐐기를 박았어요. 싫으면 이혼해라. 도윤이랑 끝내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가족의 위기에 뒷짐지고 구경만 하는 며느리는 우리 집안에 필요 없으니까. 은결은 가슴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은결은 바보가 아니었죠. 차갑게 식은 눈으로 식탁 위에 세 사람을 하나하나 훑어본 뒤 아주 조용하고 단호하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요. 저 사고 났다는 그 시간에 회사에 있었어요. 출입 기록 다 남아있고요. 사무실 복도 CCTV에도 제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어요. 제가 공중부양이라도 해서 사고 현장까지 갔다고 거짓말이라도 할까요? 식탁 위에는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어요.
성구와 정임은 당황한 듯 서로의 눈치만 살폈고 도윤은 얼굴이 흙빛이 되어 고개를 떨구었죠. 조작하면 되잖니. 네가 잠깐 외출했다고 하고 회사 출입 시스템 기록을 어떻게 조작해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경찰이 바보인 줄 아세요? 은결은 가방을 거칠게 챙겨 들었어요. 정임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무 말도 내뱉지 못했죠. 저 집으로 갑니다.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저 불러내지 마세요. 다음에 연락할 때는 경찰 조사 성실히 받겠다는 확답 아니면 안 받겠습니다. 은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불길이 치솟고 있었죠. 차에 올라타자마자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어요. 정임이었죠. 은결은 망설임 없이 전원을 꺼버렸어요. 이제 이 지옥 같은 인간들과의 전쟁은 진짜 시작이었으니까요. 토요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은결을 맞이한 건 따스한 햇살이 아니라 비명 지르듯 울려대는 휴대폰 진동이었어요. 밤새 꺼두었던 전원을 켜자마자 알림창이 미친 듯이 쏟아졌어요. 부재중 전화 87통, 문자 메시지 43통. 숫자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죠. 전부 시댁 식구들의 번호였어요. 시어머니 정임부터 시작해서 시누이 유진, 심지어는 유진의 친구라는 생판 모르는 번호까지 동원해서 은결의 휴대폰을 난도질해 놓았어요. 문자를 하나씩 열어보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은결아, 너 지금 뭐 하자는 거니? 시어머니 전화를 무시해? 너 진짜 독하다 독해. 사람 하나 살리자는데 어떻게 이렇게 냉정할 수가 있어? 너도 양심이 있으면 전화해라. 언니,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애들이 엄마 찾으면서 울고 있는데 언니는 잠이 와? 나 감옥 가면 언니가 우리 애들 키워줄 거야?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응? 시누이 유진의 가증스러운 읍소와 시어머니의 뻔뻔한 비난이 뒤섞인 문자들을 보며 은결은 헛웃음을 지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범죄를 덮으려 하는 그들의 광기에 소름이 끼쳤거든요. 월요일 아침 무거운 몸을 이끌고 자리에 앉자마자 과장님이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은결 씨, 아침부터 사무실로 이상한 전화가 여러 통 왔던데요. 은결 씨 지인이라면서 아주 급한 일이 터졌다고 본인 전화는 왜 안 받느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은결은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 정임이 결국 회사까지 전화를 걸어 행패를 부린 거였죠. 은결은 죄송하다는 말을 연발하며 자리로 돌아와 개인 폰으로 정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왜 회사까지 전화를 하세요? 제 업무에 방해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은결의 항의에 정임은 기다렸다는 듯 더 큰 소리로 윽박질렀어요. 네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내가 회사까지 전화를 한 거 아니니. 지금 유진이는 무서워서 집 밖에도 못 나가고 벌벌 떨고 있는데 너는 회사에서 일이 손에 잡혀? 너 정말 이럴 거야? 가족 살리는 게 그렇게 어렵니? 어머니, 저는 이미 제 입장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하지 않은 일로 죄를 뒤집어 쓸 수는 없다고요. 이건 가족의 도리가 아니라 범죄라고요. 이 인간이 정말 너만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유진이가 교도소 가면 우리 집안 대가 끊기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너는 전과도 없는 초범이니까 금방 풀려날 걸 가지고 왜 이렇게 유세를 떨어. 정임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며느리를 오로지 시댁의 방패막이 정도로 여기는 태도가 역력했죠. 은결은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폰을 확인하니
또다시 부재중 전화가 23통이나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은결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드는 문자가 하나 와 있었죠. 은결아, 너희 사돈어른도 네가 이렇게 냉정한 줄 알고 계시니? 우리가 오늘 사돈어른께 직접 말씀드리러 갈 참이다. 친정 부모님을 건드리겠다는 협박이었어요. 은결은 눈앞이 하얘지는 기분으로 서둘러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죠. 엄마, 혹시 시댁에서 연락 왔어? 어머, 딸, 마침 잘 전화했다. 조금 전에 네 시어머니한테 전화 왔더라. 네가 요즘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부모님이 잘 좀 타일러야겠다고 하더라고요. 대체 무슨 일이니? 은결은 이를 악물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이제는 은결을 정신병자로 몰아 친정 부모님까지 가스라이팅하려 들다니요. 은결은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엄마, 사실은 아가씨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는데 나보고 대신 죄를 뒤집어 쓰라고 협박하고 있어. 내가 거절하니까 엄마한테까지 전화해서 저러는 거야. 뭐, 그런 미친 인간들이 다 있어. 당장 이혼해라. 그런 집구석이랑은 1분 1초도 같이 살 수 없어. 사돈어른이고 뭐고 내 자식 범죄자 만들려는 인간들은 사람도 아니야. 걱정 마라. 내가 다 받아칠 테니까. 엄마의 든든한 지지에 은결은 겨우 눈물을 참아냈어요. 하지만 시댁의 파상 공세는 멈추지 않았죠. 오후에는 남편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엄마가 우리 가게로 계속 전화를 하셔. 손님들 앞에서 자꾸 소리를 지르니까 장사를 할 수가 없어. 제발 엄마랑 얘기 좀 해봐. 너는 동생 죄 덮어 씌우려는 니네 엄마보다 장사 안 되는 게 더 걱정이니? 도윤아, 너 진짜 비겁하다.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은결은 냉정하게 전화를 끊었지만 가슴 한구석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퇴근 무렵 시어머니 정임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죠. 이번엔 의외로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은결아, 내가 아깨는 너무 급해서 말이 좀 심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좀 와라.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릴 테니까 같이 밥 먹으면서 천천히 얘기하자. 응? 은결은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이건 화해가 아니라 또 다른 함정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은결은 물러서지 않기로 했죠. 대신 준비를 철저히 했어요. 어머니, 저랑 대화하는 거 녹음하시는 건 아니죠? 녹음은 무슨, 가족끼리 밥 먹는 자리에서 그런 걸 왜 하니? 너 나 의심하는 거야? 그런 짓 하지 마라, 알았지? 정임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걸 은결은 놓치지 않았어요. 은결은 휴대폰의 자동 녹음 기능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이미 정임의 모든 폭언과 협박이 파일로 차곡차곡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퇴근 후 차에 오른 은결은 오늘 하루 동안 온 전화와 문자를 다시 한번 세어봤어요. 총 130통?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오로지 먹잇감을 사냥하려는 짐승들의 몸부림 같았죠. 어디 끝까지 가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짐승 취급했으니 나도 인간답게 대해줄 생각 눈곱만큼도 없으니까. 은결은 차갑게 미소 지으며 시댁을 향해 엑셀을 밟았어요. 이제부터는 은결이 준비한 사이다 반격이 시작될 차례였으니까요.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공기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거웠어요. 거실 한복판에는 시아버지 성구가 노트북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미친 듯이 검색하고 있었고 시누이 유진은 소파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짐승 같은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죠. 은결을 발견한 시어머니 정임이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다가왔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며느리를 향한 도끼가 서려 있었어요. 왔니? 일단 들어와서 앉아라. 지금 상황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정임은 은결의 팔을 잡아 끌려 했지만 은결은 입구에 대못이라도 박힌 듯 서서 가방끈을 꽉 쥐었어요. 더 이상 이 집안 식구들과 같은 소파에 엉덩이를 붙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할 말 있으시면 여기서 하세요. 분위기가 왜 이래요? 은결의 차가운 태도에도 성구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노트북 화면을 은결 쪽으로 획 돌렸어요. 화면에는 뇌사 판정 시 형량,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 같은 단어들이 가득했죠. 방금 병원에 아는 인맥동원에서 알아봤는데 피해자가 뇌사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더구나. 장기 손상이 너무 심해서 오늘 밤이 고비라는 소리야. 성구의 말에 은결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일면식도 없는 분이었지만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려왔죠. 뇌사요? 그럼 그분이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아주 높다더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사망사고가 되면 형량 자체가 차원이 달라지거든. 지금은 중상이라 어떻게든 비벼볼 수 있지만 사람이 죽어버리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적용이 안 돼서 무조건 실형이다. 성구는 마치 주식 그래프를 분석하듯 담담하게, 아니 오히려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은결은 그 냉혈한 같은 모습에 구역질이 날 것 같았죠. 아버님,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데 어떻게 형량 계산부터 하세요? 그분 가족분들은 지금 어떤 심정이겠냐고요. 은결의 고함에 성구가 안경을 벗으며 책상을 쾅 내리쳤어요. 너 지금 나한테 훈계하니? 그 사람 죽고 사는 게 우리 유진이 인생보다 중요해? 지금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유진이 형량이 몇 년이나 늘어나느냐 하는 거야. 정신 똑바로 안 차려? 그때 소파에 처박혀 있던 유진이 갑자기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발작하듯 울부짖었어요. 나 숨이 안 쉬어져. 아빠, 나 진짜 교도소 가는 거야? 나 무서워 죽겠어. 나 거기 가면 진짜 죽어버릴 거야. 유진은 제 손으로 저지른 일에 대한 속죄는커녕 오로지 자신이 겪게 될 고통에만 집중하며 정임의 품으로 파고들었죠. 정임은 그런 딸이 안쓰러워 죽겠다는 듯 등을 토닥이며 은결을 쏘아봤어요. 괜찮아, 유진아. 엄마가 어떻게든 해결해 줄게. 은결아, 너 봤지? 우리 딸 저러다 제명에 못 죽는다. 네가 결단만 내리면 우리 가족 다 살 수 있어. 은결은 그 가증스러운 모녀의 모습에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남편 도윤이 은결의 팔을 억세게 낚아챘죠. 여보, 잠깐 밖으로 나가자. 우리끼리 할 얘기가 있어. 도윤은 은결의 대답도 듣지 않고 강제로 은결을 끌고 집 밖 어두운 복도로 나갔어요. 차가운 밤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도윤의 눈빛은 그 바람보다 더 서늘했죠.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담배 한 대를 꺼내 불을 붙였어요. 자욱한 연기가 은결의 얼굴로 뿜어져 나왔죠. 여보, 나 정말 고민 많이 했어.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아니 너를 위해서 결론을 내렸어. 너를 위해서라고? 웃기지 마. 무슨 말 하려는지 다 아니까 그만해. 아니 들어. 은결아, 우리 이혼하자. 은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이 상황에서 이혼이라니요. 하지만 도윤의 이어지는 말은 은결의 영혼까지 갈기갈기 찢어놓았죠. 이혼해 줄 테니까 유진이 대신 운전했다고 한 번만 해줘. 네가 원하는 조건 다 들어줄게. 위자료도 넉넉히 챙겨줄 거고 아파트도 네 명의로 넘겨줄게. 그러니까 제발 교도소만은 피하게 해줘. 도윤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담담했어요. 마치 잘 짜인 비즈니스 협상을 제안하는 사람처럼요. 은결은 뒤로 비틀거리며 도윤을 바라봤어요. 너 지금 제정신이니? 지금 나한테 죄를 뒤집어 쓰는 대가로 이혼 거래를 하자는 거야?
우리가 보낸 5년이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됐어? 정신 멀쩡해. 어차피 우리 사이 전부터 삐걱거렸잖아. 너도 나랑 사는 거 지겨웠지? 이참에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윈윈 아니겠어? 너는 정과 하나 남는 대신 평생 먹고 살 돈 챙기는 거고, 나는 내 동생 살리는 거고. 도윤은 비겁하게 시선을 피하며 담배꽁초를 발로 비벼 껐어요. 은결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 속에서도 소름 끼치는 진실을 마주했죠. 이 남자는 처음부터 은결을 사랑한 게 아니라 자신의 집안에 닥친 불행을 막아줄 방패막이 정도로 생각했던 거예요. 너 이미 다 계획했구나. 나랑 이혼하고 유진이 살리는 시나리오까지. 그 이혼 서류는 언제 준비할 건데? 내일 오전 중에 변호사 만나기로 했어. 서류 준비되는 대로 연락할게. 여보,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야. 유진이가 감옥 가면 우리 집안 대가 끊겨. 너는 초범이라 집행유예로 끝난다니까? 은결은 차갑게 미소 지으며 가방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도윤의 눈앞에 들이밀었어요. 화면에는 녹음 중이라는 빨간 불빛이 선명하게 깜빡이고 있었죠. 이거 봐. 너랑 내 가족이 나한테 한 짓, 이 추악한 거래, 제안까지 전부 다 여기 저장됐어. 이혼? 그래, 하자. 당장 내일이라도 법원 가줄게. 근데 아가씨 대신 감옥 가는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을 거야. 도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은결의 폰을 뺏으려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은결은 잽싸게 몸을 피하며 차갑게 쏘아붙였죠. 건드리지 마. 이거 지워지는 순간 이 파일 바로 경찰서랑 인터넷에 뿌려버릴 테니까. 너희가 나를 거래 도구로 썼지? 이제 그 대가가 얼마나 처참할지 똑똑히 보여줄게. 은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차장을 향해 달렸어요. 뒤에서 도윤이 절규하듯 이름을 불렀지만 은결의 귀에는 그저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들릴 뿐이었죠.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건 은결은 핸들을 꽉 쥔 채 쏟아지는 눈물을 닦아냈어요. 이게 내 결혼의 끝이었구나. 고작 범죄를 덮기 위한 거래였다니. 녹음 파일을 다시 재생하자 도윤의 비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은결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앞을 응시하며 엑셀을 밟았어요. 이제 슬퍼할 시간은 끝났고 저 파렴치한 인간들을 지옥으로 보낼 완벽한 복수만이 남았으니까요. 월요일 아침 평소라면 출근 준비로 분주했을 시간이지만 은결은 차분하게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켰어요. 전원을 켜자마자 요란한 알림음과 함께 단체 카톡방 초대 메시지가 화면을 가득 채웠죠. 방 이름은 가관이게도 한씨 가족이었어요. 시아버지 성구, 시어머니 정임, 남편 도윤, 그리고 사고 당사자인 신우이 유진까지 온 가족이 은결을 압박하기 위해 모여 있었죠. 방에 들어가자마자 정임이 기다렸다는 듯 장문의 메시지를 올렸더라고요. 은결아, 오늘 오전 중으로 경찰 조사 나갈 거다. 군말 말고 네가 먼저 경찰서 가서 이렇게만 말해라. 내가 밑에 적어준 대로 토씨 하나 틀리지 말고 외워. 그 밑에는 은결이 자수할 때 써야 할 파렴치한 대본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제가 운전했습니다. 사고 당시 비가 와서 시야가 흐렸고 제가 너무 당황해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옆에 타고 있던 신우이 한유진 씨는 저를 말리려다 같이 당황해서 집으로 온 것뿐입니다. 은결은 그 문장들을 읽으며 헛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어쩜 저렇게 당당하게 남의 인생을 망치려 드는지 그 뻔뻔함에 소름이 돋았죠. 뒤이어 성구가 위압적인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게 우리 가족 모두가 사는 유일한 길이다. 딴 생각하지 말고 이대로만 해. 우리가 변호사도 다 선임해 놨으니까 너는 입만 맞추면 돼. 알았지? 유진도 염치 불구하고
매달리는 메시지를 보냈죠. 올케 언니, 제발 부탁이야.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내가 평생 언니 종으로 살게. 나 진짜 우리 애들 생각해서라도 교도소는 못 가. 언니는 초범이라 금방 나온다잖아. 제발 나 좀 살려줘. 남편 도윤은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비겁하게 입을 꾹 다물고 읽음 표시만 남기고 있었어요. 정임이 답답한지 다시 메시지를 퍼부었죠. 은결아, 보고 있으면 대답을 해야 할 거 아니니. 사람이 왜 이렇게 독해? 가족들이 이렇게 부탁하면 알았다고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렵니? 은결은 단 한마디의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이 보낸 모든 메시지와 대본을 하나하나 스크린샷으로 찍어 클라우드에 저장했죠. 그리고 조용히 단체방을 나갔어요. 곧바로 정임과 유진에게서 미친 듯이 전화가 걸려왔지만 은결은 망설임 없이 휴대폰 전원을 다시 꺼버렸어요. 가방을 챙겨 현관을 나선 은결은 차에 올라타 내비게이션을 켰어요. 목적지는 회사가 아니었죠. 바로 이번 사고를 담당하고 있는 관할 경찰서였어요. 경찰서 로비에 들어서자 무거운 공기가 은결을 감쌌지만 은결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단호했어요. 민원실 직원이 다가와 친절하게 물었죠. 무슨 일로 오셨나요? 고소장 접수하러 오셨습니까? 아니요. 며칠 전 발생한 음주 뺑소니 사고건으로 진술하러 왔습니다. 제가 그 사건 피의자의 가족이거든요. 사건 번호를 확인한 직원은 은결을 조사실로 안내했어요. 잠시 후 인상이 날카로운 중년의 조사관이 들어와 은결의 앞에 앉았죠. 서은결 씨 되시나요? 한유진 씨 사고건으로 본인이 운전했다고 자수하러 오신 겁니까? 아침부터 시댁 식구들이 아주 난리도 아니던데. 조사관의 말에 은결은 차갑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는 자수하러 온 게 아니라 진실을 밝히러 왔습니다. 저는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습니다. 저는 운전자가 아닙니다. 조사관의 눈썹이 움찔하며 볼펜을 멈췄어요. 은결은 준비해온 자료들을 가방에서 하나씩 꺼내 책상 위에 내려놓았죠. 이건 사고 당일 제가 회사에 있었다는 출입 기록과 사무실 CCTV 영상 사본입니다. 그리고 이건 사고 직후부터 오늘 아침까지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죄를 뒤집어쓰라고 강요하며 협박한 통화 녹취 파일 130통과 메시지 캡처본입니다. 조사관은 당황한 기색으로 헤드폰을 끼고 은결이 건넨 녹취 파일을 듣기 시작했어요. 이혼해도 되니까 내 동생 대신 감옥 가줘. 너는 초범이라 괜찮잖아. 남편 도윤의 비겁한 목소리가 조사실 안에 울려 퍼지자 조사관의 표정이 험악하게 굳어졌어요. 뒤이어 정임의 폭언과 성구의 계산적인 목소리까지 차례로 들려왔죠. 한참 동안 자료를 검토하던 조사관이 헤드폰을 벗으며 은결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서은결 씨, 이거 정말 심각한 사안이네요.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서서 가족들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타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범죄입니다. 시댁 식구들, 이거 다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저는 제 인생을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법대로 처벌받게 해주세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요. 은결의 단호한 태도에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USB에 담긴 모든 자료를 수사 기록으로 올렸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범인 도피 교사 및 위증 강요로 수사 범위가 확대될 겁니다. 서은결 씨는 참고인 조사를 마쳤으니 이제 안심하고 귀가하셔도 됩니다. 이후 절차는 저희가 엄중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는 은결의 등 뒤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스쳤지만 가슴속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시원했어요.
주차장에 도착해 휴대폰 전원을 켜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알림들이 폭탄처럼 터져 나왔죠. 부재중 전화 47통, 문자 32통. 시어머니 정임의 메시지가 제일 위에 떠 있었어요. 너 지금 어디야? 왜 전화를 안 받아? 설마 딴 생각하는 거 아니지? 빨리 경찰서 앞으로 와라. 우리 지금 다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 은결은 경찰서 입구 쪽을 바라봤어요. 멀리서 초조하게 서성거리는 정임과 성구,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인 도윤의 모습이 보였죠. 그들은 아직 은결이 안에서 무슨 일을 벌였는지 꿈에도 모르고 있었어요. 은결은 그들을 향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차에 올랐어요. 어머니, 아버님, 그렇게 기다리시던 경찰 조사, 이제 곧 원 없이 받게 해드릴게요. 감옥 안 가겠다고 발버둥 치던 아가씨랑 손잡고 다 같이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은결은 그들을 뒤로 한 채 힘차게 엑셀을 밟았어요. 이제 지옥의 문은 은결이 아니라 저 파렴치한 인간들을 향해 열리고 있었거든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반성의 기회였겠지만 시댁 식구들에게는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카운트다운과도 같았어요. 드디어 경찰에서 블랙박스 포렌식 결과를 발표했죠. 유진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뽑아버렸던 블랙박스 메모리에서는 유진이 운전대를 잡고 당황하며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복구되었어요. 그날 오후 시댁 가족들은 줄줄이 경찰서에 소환되었어요. 은결은 소환 대상이 아니었죠. 오히려 가해자를 지목하고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참고인이자 정의의 조력자였으니까요. 저녁 무렵 은결의 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도윤이었죠. 은결은 당연히 받지 않았어요. 그러자 곧바로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여보, 유진이 구속될 것 같아. 집행유예 취소 절차 들어갔대. 제발 전화 좀 받아줘. 은결은 그 문자를 읽으면서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들에게 해줄 말도 들어줄 변명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시댁 거실은 그야말로 지옥도가 따로 없었죠. 평소 교양 있는 척하던 정임은 머리를 산발한 채 유진을 붙잡고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어요. 유진아, 어떡하니? 구속이라니. 내 딸이 감옥에 가다니. 엄마, 나 무서워. 나 교도소 못 가. 절대 못 가. 유진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울면서 소리쳤어요. 성구는 소파 구석에 앉아 담배만 피워대며 고개를 푹 떨구고 있었죠. 도윤이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잔을 들고 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일단 진정하세요.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면 방법이. 변호사는 무슨, 집행유예 취소 절차까지 들어갔다는데 변호사가 무슨 소용이야. 정임이 컵을 쳐내며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였어요. 유진이 갑자기 눈을 번뜩이며 벌떡 일어나더니 가족들을 향해 소리쳤죠. 나 혼자 이렇게 된 거 아니잖아. 엄마랑 아빠가 올케 언니 보고 대신 뒤집어 쓰라고 시켰잖아. 정임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뭐? 유진아,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오늘 조사받을 때 경찰이 물어봤어. 누가 거짓 진술시키려고 했냐고, 누가 협박했냐고. 그래서 나는 솔직하게 다 말했어. 네가 대체 뭘 말했다는 거야? 정임이 유진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어요. 하지만 유진은 그 손을 뿌리치며 악을 썼죠. 엄마랑 아빠가 시켰다고 했어. 내가 왜 이 죄를 혼자 다 뒤집었어야 돼? 사실이잖아. 아빠가 보험금 계산기 두드리고 엄마가 올케 언니한테 전화해서 협박한 거. 거실은 순간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성구가 천천히 고개를 들며 차가운 눈빛으로 유진을 바라봤죠. 유진아, 너 정말 경찰한테 그렇게 진술했니? 네.
사실이니까요. 아빠가 사고 당일 블랙박스 뽑으라고 시킨 것도 다 말할 거예요. 유진의 목소리는 공포와 원망으로 뒤섞여 떨리고 있었어요. 정임은 충격에 뒤로 휘청거렸고 도윤이 황급히 부축했죠. 유진아, 너 제정신이야? 그렇게 말하면 우리 가족 다 같이 교도소 끌려간단 말이야. 나 혼자 그 차가운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는 낫잖아. 나만 죽을 순 없어. 유진이 울부짖자 성구가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어요. 한유진, 어쨌든 운전대를 잡고 사람을 친 건 너야. 그렇지? 그건 맞지만 아빠도 같이 계획했잖아요.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내가 당황해서 혼자 판단하고 저지른 일이지. 나는 경찰한테 이미 그렇게 진술했어.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이야. 유진은 입을 벌린 채 자신의 아버지를 빤히 쳐다봤어요. 아빠, 지금 나를 버리는 거예요? 본인만 살겠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너를 살려보려고 조언은 했지만 범죄를 시킨 적은 없어. 성구는 비겁하게 시선을 피했어요. 유진은 절망적인 눈으로 정임을 바라봤죠. 엄마도 아빠랑 똑같은 생각이에요? 엄마도 나 버릴 거야? 정임은 고개를 돌린 채 대답하지 않았어요. 유진이 엄마의 어깨를 흔들며 매달렸죠. 엄마, 대답해봐. 엄마도 나 버리는 거냐고.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건 맞잖니. 내가 은결이한테 전화한 건 오로지 너를 살려보려는 엄마 마음이었어. 그런데 은결이가 안 들어준 걸 어쩌란 말이냐. 그러니까 엄마가 시킨 거 맞잖아요. 아니야. 나는 부탁만 한 거야. 강요한 적은 없다고. 정임과 유진은 서로의 머리채라도 잡을 듯 고함을 지르며 물어뜯기 시작했어요. 도윤이 중간에서 필사적으로 말렸죠. 엄마, 유진아, 제발 진정들 좀 하세요. 너는 입 다물어. 이 쓸모없는 놈아. 정임이 이번에는 도윤을 향해 화살을 돌렸어요. 너도 똑같아. 은결이한테 이혼까지 들먹이면서 협박했잖아. 그 증거가 다 남아있는데 내가 누굴 말려. 도윤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협박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가족을 지키려고. 지키긴 뭘 지켜. 그놈의 녹음 파일 때문에 우리 집안 대들보가 다 뽑히게 생겼는데. 정임이 주먹으로 소파를 쾅쾅 내리쳤어요. 성구가 벌떡 일어나 지팡이를 휘둘렀죠. 다들 입 닥쳐. 지금 서로 물어뜯는다고 해결될 일이야? 아빠는 뭐가 그렇게 당당해요? 뒤에서 보험금 한도 계산하고 형량 따지면서 우리 이용한 건 아빠잖아요. 유진이 소리를 지르자 성구도 말문이 막혀 씩씩거렸어요. 거실은 서로에 대한 비난과 추악한 욕설, 그리고 절망적인 울음소리로 가득 찼죠. 그 아수라장 속에서 아무도 은결의 이름은 꺼내지 않았어요. 은결이 그동안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얼마나 억울했을지는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죠. 오직 자기들이 처벌받을 처지만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이었어요. 1시간쯤 지나자 모두가 진이 빠진 듯 입을 다물었어요. 정임은 소파에 시체처럼 축 늘어져 있었고 유진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부서질 듯 닫아걸었죠. 도윤이 조용히 눈치를 보며 말했어요. 이제라도 은결이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연락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연락해서 뭐해?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성구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우리 가족인데. 가족은 무슨. 은결이는 이제 우리 가족 아니야. 우리 편도 아니었고. 정임이 고개를 저으며 독하게 내뱉었어요. 처음부터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었던 거야. 진짜 가족이라면 앞뒤 안 가리고 도와줬어야지. 저렇게 뒤통수를 치는 게 무슨 가족이니? 도윤은 그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시댁집은 거대한 무덤 같은 침묵에 잠겼죠. 한편 은결은 친정집 거실에서 엄마가 정성껏 차려준 따뜻한 밥을 먹고 있었어요. 딸아, 요즘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얼굴이 정말 좋아졌다. 그래요? 저도 거울 볼 때마다 그렇게 느껴요. 은결은 어느 때보다 밝고 환하게 웃었어요. 주머니 속에서 폰이 계속 진동했지만 은결은 확인조차 하지 않았죠. 이제 시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추잡한 일들도 은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으니까요. 은결의 앞에는 오직 평화롭고 깨끗한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어요. 지긋지긋했던 인연의 고리를 끊어내는 일은 생각보다 담담하게 진행되었어요. 이혼 서류는 접수한 지 일주일 만에 신속하게 처리되었죠. 법원 조정실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은결과 도윤은 마지막으로 마주 앉았어요. 한때는 평생을 약속했던 사이였지만 이제는 남보다 못한 차가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죠. 조정위원이 서류를 넘기며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부분은 어떻게 합의하셨나요? 추가로 요구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은결은 도윤의 얼굴조차 쳐다보지 않은 채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이 사람과 그리고 그 집안과 오늘부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을 뿐이에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은결의 목소리는 미세한 떨림조차 없이 평온하고 담담했어요. 반면 도윤은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죠. 도윤 씨는 은결 씨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조정위원의 질문에 도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힘겹게 입을 뗐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무슨 염치로 뭘 더 바라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혼인관계 해소에 양측 모두 합의하신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여기 서류에 서명하시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조정위원이 내민 서류 위에 은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정갈하게 이름을 적어 내려갔어요. 펜 끝에서 느껴지는 사각거림이 마치 족쇄를 풀어내는 소리처럼 경쾌하게 들렸죠. 도윤도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지만 한동안 이름을 적지 못하고 머뭇거렸어요. 여보, 아니 은결 씨, 정말 이렇게 끝내는 거야? 우리 5년 세월이 이렇게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 게 맞느냐고요. 도윤의 비겁한 미련에 은결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봤어요. 이미 끝났잖아요. 당신이 내 인생을 도려내서 당신 여동생에게 주려고 했던 그 순간의 말이에요. 추하게 굴지 말고 어서 서명하세요. 은결의 일침에 도윤은 결국 입술을 파르르 떨며 서명을 마쳤어요. 이혼 신고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정리하는 소리와 함께 은결은 미련 없이 가방을 챙겨 일어났어요. 은결 씨, 은결아. 도윤이 다급하게 뒤에서 불렀지만 은결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법원 문을 열고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폐부 깊숙이 들어왔죠. 은결은 그 바람을 맞으며 길게 숨을 내뱉었어요. 이제야 끝났구나. 정말로. 은결은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설정창을 열었죠. 정임, 성구, 유진, 그리고 도윤까지. 그동안 은결의 숨통을 조여왔던 시댁 식구들의 번호를 하나하나 차단 목록에 넣었어요. 번호가 하나씩 사라질 때마다 가슴속에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회사로 돌아가는 길, 평소 참견하기 좋아하던 김 과장이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어요. 은결 씨, 소문 들었어요. 결국 이혼했다면서요? 아이고,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까. 그래도 얼굴은 좀 좋아 보이네. 네, 괜찮아요, 과장님. 이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간 기분이라서요. 은결은 싱긋 웃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런데 김 과장이 눈치를 보더니 묘한 질문을 던졌죠. 근데 말이에요, 은결 씨. 아무리 그래도 시댁일을 그렇게 딱 잘라 안 도와준 건 좀 그렇지 않나요? 가족인데 한 번만 눈 감고 도와줬으면 이혼까지는 안 갔을 텐데. 너무 냉정하게 굴어서 일을 키운 건 아닌지 걱정돼서 그래요. 은결은 마시던 커피를 내려놓고 차분하지만 뼈 있는 말투로 대답했어요. 과장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범죄를 뒤집어 쓰라고 강요하는 게 정말 가족이 할 일인가요? 그걸 거절한 제가 냉정한 게 아니라 그런 제안을 한 그들이 비정상인 거예요. 아니 뭐, 내 말은 그래도 좋게 좋게 해결할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해서. 좋게 해결하는 건 진실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저는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고 제 양심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게 냉정한 거라면 저는 평생 냉정한 사람으로 살래요. 은결의 당당한 태도에 김 과장은 머쓱한 듯 뒷머리를 극적이며 자리로 돌아갔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은결은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어요. 가방 안에는 미리 준비한 두툼한 봉투가 들어 있었죠. 변호사님, 혹시 피해자 가족분들께 제 진심을 전달할 방법이 있을까요? 직접 찾아뵙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요. 직접 연락은 유가족분들께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서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은결은 정성스럽게 쓴 손편지와 얼마간의 보상금이 담긴 봉투를 건넸어요. 저는 그 집안과 이제 남남이 되었지만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낍니다. 부디 그분의 쾌유를 빈다는 말을 꼭 좀 전해주세요. 변호사는 은결의 편지를 묵묵히 읽어내려가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은결 씨의 진심이 잘 전달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로부터 이틀 뒤 유진의 집행유예 취소가 공식적으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음주운전 재범의 증거인멸 시도 그리고 위증교사 정황까지 더해져 유진은 곧바로 구속수순을 밟게 되었죠. 그 파장은 시댁 식구 전체를 집어삼켰어요. 도윤이 운영하던 가게 앞에는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죠. 가족의 범죄를 며느리에게 덮어씌우려 했다는 이야기에 단골 손님들은 경멸 섞인 시선을 보내며 발길을 끊었어요. 정임 또한 지인들 모임에서 완전히 매장당했죠. 며느리를 종 부리듯 하며 정과자로 만들려 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정임을 사람의 탈을 쓴 악마라고 수군댔어요. 성구의 처지도 다르지 않았어요. 평생 쌓아온 사회적 지위는 한순간에 무너졌고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도 돌아오는 건 냉담한 수신 거절뿐이었죠. 보험금 계산부터 형량 따지기까지 그 추악한 민낯이 낱낱이 공개된 결과였어요. 시댁 식구들은 이제 텅 빈 거실에 모여 서로를 쥐어뜯으며 원망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은결은 친정집 소파에 앉아 엄마와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우리 딸, 이제 보니까 얼굴이 정말 환해졌네. 예전에는 늘 그늘이 져 있어서 이 엄마 속이 다 타들어갔는데 말이야. 시댁 식구들이 쳐놓은 거미줄에서 벗어나니까 숨쉬기가 너무 편해요, 엄마. 그동안 제가 얼마나 숨막히게 살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그래, 정말 장하다 우리 딸. 혹시 그쪽 집안에서 연락 오는 건 없니? 은결은 휴대폰을 확인하는 신용조차 하지 않으며 대답했어요. 전부 차단했어요. 이제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도 없고 알 필요도 없으니까요. 제 인생에서 그 사람들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엄마는 대견하다는 듯 은결의 손을 꼭 맞잡았어요. 잘했다. 정말 잘했어.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너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라. 다음 날 아침 은결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출근길에 올랐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배차 업무를 확인하고 점심을 먹고 오후 미팅에 참석했죠. 평범하다 못해 지루할 수 있는 일상이었지만 은결에게는 이 평범함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퇴근길 노을이 지는 하늘을 보며 은결은 문득 생각했어요. 나는 가족을 버린 게 아니야. 가족이라는 탈을 쓰고 범죄를 종용한 괴물들을 거부한 것뿐이지. 며칠 뒤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답장이 도착했어요. 편지와 위로금 잘 받았습니다. 사실 사고 자체보다 가해자 측의 뻔뻔한 태도에 더 큰 상처를 받았었는데 서은결 씨의 용기 있는 고백 덕분에 법의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결코 방관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용기 있는 분입니다. 편지를 읽는 은결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협박과 멸시가 이 편지 한 장으로 모두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죠. 슬픔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 은결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날 저녁 은결은 새로 이사갈 원룸 계약서에 정성스럽게 도장을 찍었어요. 친정집에서 잠시 신세를 지는 것도 좋았지만 이제는 온전한 독립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싶었거든요. 엄마, 저 이제 혼자 힘으로 다시 시작해 볼래요. 작지만 제 손으로 꾸민 공간에서요. 그래, 우리 딸. 이제 너는 진짜 자유란다.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엄마가 내 뒤에 있다는 거 잊지 마. 엄마는 은결을 품에 꼭 안아주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조용한 승리를 축하했죠. 몇 주 뒤 회사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김 과장이 헬쑥해진 얼굴로 은결에게 속삭였어요. 은결 씨, 소식 들었어요? 전 남편 가게 결국 문 닫았다면서요? 빚잔치 하느라 난리도 아니라는 소문이 돌더라고요. 그리고 신우이부는 징역실형이 확정돼서 교도소로 이감됐다던데. 참 집안이 한순간에 풍비박산 났네요. 은결은 미동조차 없는 표정으로 차분하게 대꾸했어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정당한 책임을 지는 것뿐이니까요.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는데 소문 들으니 좀 안타깝지 않아요? 은결은 가던 길을 멈추고 김 과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어요. 범죄를 덮어주는 건 사랑이 아니라 같이 썩어가는 길이죠. 저는 그 썩은 줄기를 잘라낸 것뿐입니다. 과장님도 이제 그만 관심을 꺼주셨으면 좋겠네요. 은결은 당당하게 등을 돌려 걸어갔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단 하나도. 은결은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 평화로운 잠을 청했죠. 내일도 모레도 은결에게는 햇살처럼 눈부신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던 용기, 거짓에 굴복하지 않았던 양심, 진실의 편에 섰던 그 단단한 마음이 은결에게 진정한 자유라는 선물을 가져다 준 것이니까요. 이제 정말 끝이었고 동시에 눈부신 시작이었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이 사연이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남겨주세요. 비슷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